자, 이번 주제는요. 어제 있었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갈래의 기사입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조국 집 나서자. 조국 장관이 집을 나서자 검찰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이닥쳤다. 부인 자녀 앞에서 11시간 뒤졌다. 제목 자체가 느낌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들이닥쳤고 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 수사팀 자택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조국 장관 출근 23분 뒤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집에서 나와서 출근할 때까지 좀 기다린 거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직 장관에 대한 예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장관이 집에서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인과 자녀는 집에 있었다는 거고요. 2박스 분량 자료 확보한 뒤 철수했습니다. 11시간 정도 걸렸어요. 취재진 주민 등 몰려들어서 소란. 그리고 조 장관은 밤 10시가 돼서야 귀가했다. 원래 조국 장관이 어제 6시 30분경에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뭐 다른 곳에 좀 있었겠죠. 그리고 다 끝난 뒤 10시가 돼서야 귀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모습이에요.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영장 추가 발부 받느라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11시간, 뭐 마라톤 압수수색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 수색을 하느냐고 그렇게 다 한 거지. 뭐 오래 걸렸지만 그것도 있지만 영장을 중간에 추가 발부 받느라 시간이 길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부인 딸 수색 내내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시간표가 그려져 있네요. 오전 8시 30분 경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후 1시경 일본 방송이 자택 앞에서 생중계를 시작했답니다. 일본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네요. 일본 언론도요. 아무튼 지금 이런 시간표가 선됐고 밤 10시경에 조 장관 자택 귀가했고 8시경에 압수수색은 종료가 됐습니다. 자, 내용 좀 더 보죠. 검찰 조 장관 출근 전부터 주차장에 대기했습니다. 조 장관 집 나오자 30여 분 뒤에 진입했고요. 입회한 변호사, 검찰의 수색 범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파악 못한 자료 발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뭐 여기 취재진도 몰리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뭐 생중계 현장이 있었다. 그리고요. 아들 재학 연세대 대학원 수색 과정, 검찰 면접 점수표 등 사라진 정황을 포착했다. 일단 동아일보 이렇게 조라고 있어요. 어제 자녀 관련 대학 4곳, 그중에서 이제 아들과 관련된 대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연세대 대학원 수색 과정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면접 점수표 등이 없었다,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오늘 아마 추가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어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행을 한 뒤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 기사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출국하자 조국 집 압수수색 윤석열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강제 수사다. 정치적 부담 최소화 위한 승부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동안 압수수색을 벌인 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아니었나. 윤 총장, 검찰 엄중함 유지해야 된다. 내일 조국 수사 뒤 첫 외부 행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부인이 건강상 검찰 조사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닙니다. 퇴원했고요.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찰 인력을 투입하여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입니다.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원칙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재영 전 의원과 양지열 변호사께 같은 질문도 드릴게요. 지금 이 마지막에 소개한 이 신문 기사가 윤석열의 타이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나간 그 다음 날 했다. 여기 중앙일보 해석은요. 정치적 부담 최소화를 위한 승부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재영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타이밍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 네, 대통령이 지금 저 해외 출장이 있는 방문이 있는데 그때 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부담을 덜어주기 그러니까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려일 수 있다. 배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또 다른 기사에서는 예. 지금 대통령이 해외 대통령도 나가서 없는데.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나갔는데 검찰이 뒤통수 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비웠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어느 진영에서 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 그 해석은 틀려질 것 같고요. 이재용 전 의원은 어느 시각에서 보세요? 저는 그냥 검찰이 예. 검찰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또 검찰 측에서 나오듯이 그냥 자기네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냥 검찰 수사 스케줄대로 한 것뿐이다. 스케줄대로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예. 또 영장 발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이 수사를 계속 보면서 예. 항상 이제 보는 게 자꾸 정치권에서 있는 건 뭐 검찰 대 뭐 청와대, 검찰 대 무슨 여당 뭐 이렇게 몰아가지만 예. 이 검찰이 자기네가 시간 나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무슨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그 영장 발부를 해줘야 되는 예. 법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충분히 압수수색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동의를 해준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자꾸 까먹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이유,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이 윤석열의 타이밍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타이밍을 안 본 게 문제라고 봐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보면 타이밍을 안 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거에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윤석열 지금 총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 갑자기 유엔에서 미국에 유엔 총회 가는 것도 좀 갑작스럽게 날짜가 잡힌 겁니다. 사실은 이제 북미 대화 진전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 전에 이낙연 총리가 갈 예정이었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일정을 좀 급하게 잡은 거다. 급하게 잡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급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한 거고요. 그런데 이전까지 그 수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는 이게 지금 뭐 조국 장관이 거의 마무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대통령을 생각해서 잡은 타이밍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왜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냐고 그런 데도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그냥 수사 검사일 때 일개 수사팀장일 때와 또 검찰총장으로서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조금 무게감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게 검찰총장은 이게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것까지 이게 정치적으로 불나는 얘기가는 좀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만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검찰총장이에요. 이렇게 양쪽에서부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에 수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방법론 자체가 그랬다는 거는 여전히 저는 검찰총장으로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압수수색을 한다면 어느 때가 그러니까 적절했다고 일단 볼 수 있는 건가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지부터가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뭐 증거인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뭐에 관한 증거인멸인지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증거인멸인데 뭘 증거인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제 압수수색 후에 나온 기사들을 봐도 주로 보게 되면 뭐 자녀 입학과 관련된 부분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유의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인데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공직자로 있을 때도 아닌 서울대 교수 시절에
자녀 입학과 관련한 문제가 이런 일로 불거진다. 뭐 도의적 비난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 이게 과연 최초의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보고 참 시각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시각을 제가 이 방송 전에 좀 찾아보니까요. 뭐 정치권도 있지만 일반 많은 국민들도 약간 좀 갈리는 상황인데 이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직접 혐의에 접근했기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다. 이런 시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은 이제 여당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건 먼지 털기 수사 아니냐? 어디 나올 때까지 털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영선 의원님과 박상현 변호사께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조국 장관의 직접 혐의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좀 먼지 털기에 가깝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직접 조국 장관과 예. 관련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다고 봐야 맞고요. 예.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 그 조국 장관의 딸 그 스펙을 예. 입시 과정에서 스펙을 무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다수 젊은이들의 정의감, 예. 공정, 예. 평등 예. 이런 데 대한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렇죠. 이번 사안이 커지게 된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맞습니다. 됐어요. 처음에는 도덕성 문제로 예. 제기가 됐고 이 도덕성에 따라서 사퇴 예. 압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도덕성만의 문제냐 예. 위법성까지 가미된 것이냐를 예. 지금 따져야 되는 것인데 예.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뭔가 어떤 무리했다는 증거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예. 그게 딸에게만 적용된 것이냐 일관되게 이렇게 스펙을 무리하게 만들 정도라면 예. 아들에게도 적용이 됐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한 것을 보면은 예. 아들, 딸이 입시 서류를 낸 데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자택까지 예.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을 해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만든 이 스펙들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예. 자택을 압수수색한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혐의에 대해서 는 검찰이 확신하고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요. 박상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예. 이번 사건을 통틀어서 검찰이 벌써 압수수색한 곳이 70여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언론에 따라서는 70, 뭐 어떤 곳은 뭐 50 이상, 뭐 여기가 표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숫자의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예.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그 조국 장관에 예.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70여 곳 이렇게 많은 곳을 해야 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곳이었는지 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장관 아들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된다면 예. 과연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그 뭐 한탄 이런 것들이 SNS상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또 한편으로 좀 참고해야 될 것이 예.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때 예. 3번, 4번 영장이 기각된 적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주거의 평온함이라든지 예.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특히 예. 압수수색의 이런 행태들은 너무나 가혹하고 지나치다라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요, 검찰 소환에 뭐 불응했다. 그래서 뭐 체포영장 가능성이 있다. 어제 이제 한국일보 기사가 있었고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소개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경심 교수 측 그리고 조국 장관 측에서 약간 어떤 설명, 해명이 좀 있었어요. 반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정 교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뭐 입장이 좀 이렇게 좀 갈리고 있어서 요거는 좀 더 뭐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도 어제 이제 출국해서 이 얘기 좀 했어요.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나 하니까 퇴원했고 당연히 소환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